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도현 대표님, 우리 간단하게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로코모션 뷰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연 대표고요. 저는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제 소개를 하면. 뭐, 네, 대표님께서 뭐, 저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음, 네네. 저는, 로코모션 처음에 설립되게 된 어떤 배경을 보면, 사실은 제가 공부해오던 그 인공에 관련된 부분에서 발견한 어떤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사업화 시킨 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제 소개는 거의 저희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배경하고 거의 뭐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스토리와 저희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로코모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일까요? 네. 로코모션 뷰입니다. 그래서 로코모션 뷰, 아, 저희 회사 죄송합니다. 이름이 약간은, 예, 예, 저희 회사 이름이 사실 좀 생소하고 이전에 없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도메인명을 만들 때도 아주 쉬웠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어가지고. 예. 음,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부터 설명하면서 저희 좀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지를 말씀드리면, 로코모션은 어떤 행동의 단위를 얘기하거든요. 움직임의 단위 또는 뭔가 네, 움직여가는 것. 그래서 그 최초의 증기기관차의 이름이 로코모션이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예, 뭔가 움직이는 기계라는 뜻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로코모션이었고, 저희가 그 뒤에 뷰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하는 업은 쉽게 얘기하면 서베이 업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업으로 삼고 있는데, 서베이라는 것, 설문조사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람들의 생각, 의견,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게 하는 것이 서베이라는 것의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뷰라는 단어가 뒤에 붙게 됐고요. 사람들의 마음이나 의견은 계속해서 흘러다닙니다. 공기처럼 흘러다니고 물처럼 흘러다니기 때문에 뭔가 이동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로코모션, 뭔가 이동한다는 뜻의 로코모션과 관점이라는 뜻의 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예, 상호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네, 회사의 네. 이름 안에, 예, 이름 안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은 뜻 같은데요. 저도 로코모션이 최초의 증기기관차 이름이라는 거 방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렇고, 그럼 데이터 수집, 서베이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뭐 홈페이지라든가 뭐 회사 소개서 같은 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네, 저희 회사 그 플랫폼의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공유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공유하면 보이실까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가 유튜브 저희 채널이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회사에서 만든 서베이 플랫폼 화면. 아마 이게 어, 유튜브에 영상만 나가고 음향은 안 나가는 건가요? 안 들리나요? 음향을 공유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잠시만요. 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공유 좀 들어가서 있는데, 일단 제가 내용을 좀 보면서, 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네,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플랫폼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드래그 앤 서베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예, 그 네, 드래그 앤 서베이라는 어떤 그 문장 또는 프레이즈가 나오게 된 게 여기 지금 네모 이렇게 커다란 뭔가 네모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네.
분들이 만드신 설문지 파일을 드래그를 하시면은 드래그해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이죠. 예, 드래그 앤 드랍 음, 하시면은 네. 예, 오프라인에서 PDF로 되어 있는 파일이 바로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온라인 설문지로 그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저희가 이제 특허를 지금 현재 받은 상태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네, 곧 설문지가 변환되는 거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PDF 파일이고요. 네. 네, 이거를 곧 드래그 앤 드랍 존에다가 저희가 집어 넣을 거고요. 네, 지금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문지 파일을 찾아서 PDF 파일을 바로 넣었더니 변환이 완료됐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설문지를 온라인상에서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요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무료로 그냥 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예, 저희 기능을 다 써보실 수 있게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음, 들어와서 마음껏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온라인으로 변환된 상태고요. 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갑니다. 네, 지금 온라인 변환을 완료하고 나서 네.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네, 로그인을 한 상태로 들어와서 보시면 왼쪽이 원본이고요. PDF 네. 파일이고 오른쪽이 온라인으로 변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네네. 예, 예, 5점 척도의 선택지가 이쪽에 토글키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네. 그래서 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 있고요. 음.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제 넘어간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게 우리가 뭐 보통 기존에 구글 폼이라든가 네이버 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과의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온라인 자동 변환이 되는 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네. 보통은 저희가 구글 폼, 네이버 폼에다가 설문지를 예를 들어 뭐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내용을 긁어붙이기를 하거나 직접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저희 폼을 이용하시면은 그냥 아래 한글에서 만들고 또는 워드에서 만들고 PDF로 변환만 한 다음에 그냥 파일을 집어넣기만 하면 온라인으로 다 바뀌니까 두 음, 번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만큼 고객들의 업무 시간을 줄여준다. 여기에 큰 포인트가 있는 예, 거라고 그 보이네요. 귀찮은 작업을 줄일 수가 있죠. 예. 음, 그리고 네. 문항이 뭐 10문항 정도 이제 짧은 경우에는 여기서 입력할 네. 때 별로 이렇게 혼동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예. 문항이 보통은 50개에서 100개로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네,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고요. 음, 문항이 많을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온라인상에서 입력하다 보면 되게 혼동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음, 뭐 번호가 바뀌기도 하고 예, 잘못된 게 또 중복돼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번씩 확인을 해서 또 이렇게 보고 고쳐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 폼을 사용하시면 자동 변환으로 처음에 다 고친 상태로 들어가게 되니까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타이핑해서 키인을 하다 보면은 휴먼 에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네, 줄일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네, 뭐 그렇죠. 중요한 장점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으로 들어온 그 아까 변환했던 폼을 네. 수정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 로코모션 뷰에서 해당 솔루션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온라인에서 서베이를 하는 거를 네. 자동화시켜서 우리 고객 가망고 내놓겠다라는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나 살아온 어떤 그 배경 이러한 것들이 저희 회사 설립이나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그 기능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고 또 음, 연구소에도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연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조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거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음, 그 과정을 하는 중에도 사실은 제가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네네. 또 제가 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컨설팅을 했었는데,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그 분석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어,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야 분석을 해드리는데 데이터 네, 수집은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죠. 근데 그쵸. 데이터 자체를 가져오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집이 안 돼서. 예,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가 온라인 폼을 만들게 된 것도 설문지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어렵지는 않지만 귀찮은 작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뭐 대학원생이라든지 연구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나온 또 어떤 실제로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캐치해서 만들게 된 서비스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못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한테 데이터도 좀 수집을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서베이나 설문조사라고 하면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여론조사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런 여론조사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절차라든지. 왜냐하면 이런 설문조사의 경우에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5천만 중에 성인들 중에서 뭐 지역 비례로 할당을 한다거나 해서 어, 그러니까 추첨이 아니라 뭐죠? 그 추출이 된 예, 그런 분들한테 샘플들한테 저희가 설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이런 학술 서베이 같은 경우는 응답 대상자가 이미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를 들자면은 뭐 판교의 IT 밸리에 있는 벤처 기업들 중에 벤처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중에서도 과장급 이상 뭐 이런 식의 서베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반 ARS로 할 수 있는 전체 국민 대상의 서베이보다 사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못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걸 대신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으면서부터 저희가 사실은 이 업에 발을 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뭐 서베이 업을 저희가 그야말로 수익을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요구가 있어서 처음에 저희는 이거는 이런 건 안 하는데요라고 거절을 했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처음에 첫 발을 들였고 그게 어떻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서베이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아마 저희를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전화가 오고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돈을 들여서 광고를 내보내서 응답자들을 모집을 하거나 그 어려운 어떤 하나의 집단들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그 집단과 컨택 포인트를 찾아서 서베이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만났던 저희하고 같이 한번 일을 했던 그런 응답자분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런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 일회성으로 다 끝나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관리를 하고 저희가 같이 어떤 협력 체계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이런 어려운 서베이 데이터도 조금 수월하게 수집을 하고 좀 더 좋은 퀄리티가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수요자들은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 이 네, 사람들이 가장 연구원들도 큰, 네, 정부기관, 예, 정부기관 사람들. 정부기관, 예, 네, 대학, 뭐, 이런 분들이, 사실 그분들을 타겟으로 처음엔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네, 저희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예비 창업 패키지로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프로포잘로 내가지고 선정이 돼서 네, 예, 네. 창업을 하게 됐고요. 음, 그래서 최초의 프로포잘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술 서베이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서베이 플랫폼으로 시작을 하셨고. 네, 그럼 다시 한번 그 정리하면은 처음에는 그 고객들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을 네, 못하는 어떤 고객 수요층한테 우리가 대신 서베이까지 해주겠다라는 것이 시조가 된 거고 이것이 투자까지 받아서 토탈 서베이 플랫폼까지 발전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리서치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네, 많이 있고, 네, 기억으로 시작하는 회사 또 뭐 네, 한국 이렇게 음, 시작하는 회사 또 네, 최근에는 뭐 M으로 시작하는 회사 이런 네,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리서치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음, 저희가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분야의 학술 서베이 굉장히 좁은 영역의 그 응답 샘플들을 요구하는 이런 서베이는 사실 그런 업체에서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더라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맞지 않다거나 이런 음,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구자든 아니면 정부 기관이든 서베이의 규모가 아주 크지 않는 이상 지금 기존의 회사들하고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서베이라는 게 사실 그냥 질문해서 답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응답자들과의 접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는 데까지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개인이나 연구기관이든 뭐 정부 기관이든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맞지 않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비슷한 업을 하시는 그런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베이 업체들이 사실은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AI를 이용하든 메타버스를 이용하든 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새로운 기술들을 동원해 보면 뭔가 해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회사고요. 그래서 그 해법을 지금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만든 것이 그 지금 서베이 기능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술 서베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들하고 이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음,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음, 비용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충을 정말 다 그냥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개선해 가는 방향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약간 이거는 대화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네네. 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데이터나 신뢰성을 가진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한 가지를 요거는 조금 아주 뭐랄까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쓰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술 서베이 같은 경우에 어린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서베이를 하게 되면 IRB라는 것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 네. 윤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IRB 그 어떤 신청을 해서 거기서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IRB 위원회에서 주는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윤리를 지켜야 된다. 해서 뭐 어린이 같은 경우,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까지 다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 동의까지 받는 절차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들 약간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고 해주는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진행을 좀 시도를 한 상태고요. 해보니까 대학에서 서베이 비용으로 책정돼 있는 그 비용 안에서는 도저히 그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데이터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보호자 동의라든지 이런 윤리 부분을 IRB 위원회에서 원하는 만큼을 저희가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정말 턱도 없이 비용이 부족하고 그러려면 저희가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뭔가 푸시를 보내고 해도 그게 결국엔 스팸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보낼 경우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뭔가 찾아거나 오프라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만 어,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만큼의 비용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죠. 인건비라는 부분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IRB 위원회나 대학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그래서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윤리를 파괴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이해가 좀 되실까요? IRB 네네네. 위원회에서는 윤리를 지켜야 된다 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을 지키려면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비용이 투입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예, 의뢰처에서. 그러면은 네, 저희는 정말 윤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그 동의서라는 거는 저희가 서베이에다가 링크를 건다고 해도 필수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열어둬야 되거든요. 예, 동의를 철회하시거나 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로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는 동의가 안 된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대학에서 저희한테 그걸 강요하신다면 저희는 연구윤리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강요해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안 그러면 기간을 오래 잡아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해서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비용을 저희한테는 쓰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마찰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가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정말.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음, 부분도 저희가 차차 좀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이 부분은 자동화보다는 이거는 저 IRB 위원회에 제가 직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윤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주셔야지 윤리를 지키기 위해 윤리를 파괴하는 이런 서베이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과 규제 때문에 실제로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할 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맞습니다. 그거를 많이 네, 해봤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규제를 풀든 해야 되는데 또 당장 또 이제 이거를 규제하는 감독기관에서는 뭐 좀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봐서 그 심정 충분히 네, 10분 이해하고요. 그럼 지금 대표님 지금 이거 업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 로코모션 뷰 같은 경우는요. 네, 로코모션부가 설립된 거는 2021년 7월 23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이 업을 한 거는 사실 그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음, 대학원에서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한 것까지 합치면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컨설팅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생각한다면은 2009년, 9년, 10년부터니까 거의 한 15년. 10년은 넘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네. 사업하시다 보면 저도 지금 뭐 제 비즈니스 하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중에 좀 가장 어려웠던 점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초기에는 네, 정말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학교에 주로 있었고 연구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음, 지금 하는 업의 어떤 핵심적인 스킬은 갖고 있었지만 사업을 음, 한다는 게 그 스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재무적인 부분, 뭐 경영에 대한 부분, 또 어떤 HRD,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다루는 거 이런 거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뭔가 다 아울러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스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시간 외에 이제 또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거의 창업 초기에는 잠을 거의 못 잤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플랫폼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분들하고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다 유능하시죠. 유능하신데 개발자분들은 사실 개발자가 개발자하고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개발자분들이 개발하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곳들은 사실은 개발을 모르는 곳들인 경우가 다반사에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 개발자분들의 로직과 여러 가지 그 사업 분야의 로직의 어떤 절충점을 찾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근데 그걸 중간에 연결하는 전문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양쪽을 음, 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힘이 들었고, 이제 리크루팅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할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리크루팅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더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 전략들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뭐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스타트업이나 저희처럼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좋은 인재를 데려올 만한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거, 그게 먼저 중요할 거고. 왜냐하면 그렇죠. 그만큼의 음,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요. 음, 근데 그게 만약에 준비가 안 된다면, 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뭐랄까 어떤
능력적인 측면,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능력 부분도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는 절충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게 상당히 많은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인사가 중요하다는 건 10분 공감하고요. 뭐 네, 솔직히 일이라는 게 대표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반드시 그에 맞는 직원들이 있어야 그럼요. 되거든요. 그럼 대표님은 그 조직을 구성하실 때 가장 그 문화 형성이 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직 네, 내에서 네,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지금 직원이 5명을 아직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음, 아직까지는 저희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그 회사가 좋은 회사거나 뭐 매우 잘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라고 전 생각진 음,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커패시티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은 사람들을 전 채용하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어떤 채용의 기준이 이력서에 나와 있는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업무 능력이나 재주랄까요? 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채용에 있어서. 예. 그런 능력 부분을 보고 데려올 수 있는 건 이제 대기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기업도 사실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마지막에 정말 일이 잘못될 때는 그 사람의 책임감이나 인성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고들이. 예. 그래서 사실 인성과 책임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건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채용을 했던 직원들 중에 굉장히 이력서상으로 너무나 스펙이 너무나 좋은, 예, 그리고 일도 이제 뭐 경험도 많다고 하고, 그래서 들어왔던 분들이 오히려 조금 뭐랄까요. 회사에 조금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있었어요. 예, 음, 있었고, 예, 저희 분야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희랑 한번 이제, 뭐죠, 템포러리로 잠깐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뭐랄까, 제가 원하는 어떤 인성? 그런 사람의 상? 예,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제가 다른 거 다 안 보고, 당신의 인성 하나만 보고 채용을 하겠다 해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교육을 시켜드렸죠. 예, 저희 분야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배우면서 일을 하셨는데 경력이 좋은 분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아, 회사에 그렇군요. 예, 네네. 많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밑받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예, 언제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저희 회사에서 한번 이렇게 저희가 뭐랄까요, 그분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경우도 막 이제 굉장히 잘, 뭐죠? 인기를 얻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과거에 무슨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인성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 네, 그게 네. 예, 회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양상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성과 책임감과 성실성, 예,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간성이랄까요? 예, 이런 부분이 상식을 넘어서지 않아야 예, 회사에도 예,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이게 저의 어떤 리크루팅의 철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네. 연봉 얼마나 주십니까? 연봉, 연봉은 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예,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네. 다르겠죠. 그럼 더 중요하고 대표님 얼마나 받아가세요? 아, 저는 무보수 대표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아, 예,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그런 케이스 많이 봐가지고요. 그렇군요.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뭐 인적자산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시고 향후에 대표님이 이 조직을 어떻게 어떤 방향을 끌고 나가고 싶으세요?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저희의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업 때와 지금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피보팅을 약간 하긴 했어요. 네. 예, 근데 처음에 저희가 설립될 때부터 저희는, 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서베이는 사람의 마음과 의견,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거짓된 마음을 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실된 마음을 저희가 데이터로 수집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한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또 내가 거기에 뭔가 같이 이렇게 동화된다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미있는 서베이를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저는 네네. 서베이나 통계 분석 이런 굉장히 냉철하고 딱딱해 보이는 그런 세계관? 이것과는 완전 반대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소프트한 부분들을 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거 지금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할 겁니다. 네. 엔터테인먼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말씀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사람들이 지금 안재윤 대표님도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뭐 ARS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이러면 전화 그냥 확 끊어버리지 않으시나요? 보통 그렇죠. 네, 네, 그 일반적으로. 네, 문자로 URL이 네네. 와서 뭐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도 네, 그냥 이거 네, 스팸인가 보다 아니 네. 보이스피싱일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이 없던 시절에는 음, 사람들이 전화도 받아주고 예, 응답률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네. 데이터 자체가 신뢰로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조사학회나 이런 데 가면 교수님들이 맨날 걱정하는 게 응답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되는 데이터 셋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사실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설문조사가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는 인식, 그걸 바꿔주는 게 저희 목표예요. 예, 그게 네네네네.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아, 설문조사는 내가 했더니 이게 뭔가 참여를 하니까 재미있다. 음, 재미있고 내가 즐기면서 뭔가 얘기를 했더니 내 의견이 어딘가 반영이 됐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까지. 예.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플랫폼 개발이었고, 그리고 한 단계씩 지금 실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와 연결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저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그런 일들, 통계 분석이니 뭐 막 그런 뭐가 숫자를 다루고 이런 일을 해왔지만 사실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측면을 보면 저는 예, 좀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재밌는 걸 좋아하고 예, 노래 부르기 뭐 막 뭐 네. 춤은 잘 못 추지만 예, 그런 음, 거 되게 좋아하는 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도 또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재미가 있어야 그렇죠. 거기에 네, 뭐라도 맞습니다. 네, 네. 해보려고 네. 하잖아요. 예, 공부는 재미가 없지만 어쨌든 공부에도 재미를 느낀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를 저는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엔터테인먼트 어, 기업이 하나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법인을 더 설립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가게 되고 병행을 하게 될 거예요. 되게 훌륭해 보입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놀 때 주로 네. 뭐하고 노세요? 아, 저 노래를 많이 아, 부릅니다. 노래방 예, 좋아하십니까? 노래. 예. 제가 20년 동안 합창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 그 아카펠라, 진짜요? 네, 어, 아카펠라 중창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네네네. 그걸 하는 동안 처음엔 노래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요즘은 가요 같은 것도 많이 따라 부르고 외국 노래도 부르고 해서 혼자 녹음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저만의 음반을 하나 만드는 게 또 꿈입니다. 네. 되게 재밌는데, 대표님? 그럼 여기서 좀 한 곡 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여기서요, 지금? 잠깐만, 당황스러운데. 아, 그거는 잠깐 그거에 없었는데, 요청하신 거에. 네. 뭐 어차피 이제 뭐 저는 질문지 외의 것들 말씀드리는데, 그건 제가 제가 나중에 녹음한 혹시나, 거 보내드릴 수 예, 있습니다. 뭐 녹음한 거 예, 저희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도 같이 유튜브에 예. 올려드리고, 아, 링크드인에 네네. 같이 올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런 또 매력이 있으신지 몰랐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대표님, 자가 지금 하시는 것들 되게 뭐 굉장히 저는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솔직히 설문조사 뭐 A라서 그냥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끊어버린 이유가 스팸은 둘째 치고 재미가 없잖아요. 뭐가 재밌다라 하면 내가 그걸 할 텐데. 네네. 예, 동기부여가 전혀 없습니다. 네네네네네. 아, 예, 굉장히 훌륭한, 예,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우리 지금 뭐냐, 그 여성 대표님이시죠? 네. 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분은 사업한다면 이제 남성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여성 대표로서 우리 후배들이 여성인 후배들이 뭐 떠나서 후배들이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좀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아, 제가 뭐, 선배 입장에서 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창업 3년 차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언을 드린다면, 조언. 일단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목표를 세웠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 피보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견되거나,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옳지 않았다는 게 발견됐을 때는 가차없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예, 사업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 방향을 전환을 빨리 할 수 있어야죠. 태세 전환을. 음, 그리고, 예, 소기업의 장점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를 굉장히 잘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만 돼도 몸집이 커지게 되면은 이 어떤 결제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데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하는 시류에 사실은 금방금방 몸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되면은 바로 바로 변신해가지고 마치 카멜레온처럼 바로 변신해서 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많죠. 진짜 정말로 고통의 연속입니다. 예. 불안과 고통의 연속인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뭐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대표들은 스타트업 대표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뭐 고집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내려놔야 될 때, 버려야 될 때를 확실히 알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네트워킹을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트워킹. 나의 전부를 다 보여주고 이렇게 다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네트워킹을 잘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올해 초에 굉장한 위기를 겪었었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네트워킹의 힘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막 진짜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네네네네네. 예. 뭐 AI 마케팅 협업 네트워크라 그래서 지금 이제 네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분들과 협업 상생하는 마케팅으로 상생할 수 있는 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하나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음, 예, 그래야 서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고, 예,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이제 투자에 기대서 투자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제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네. 사실 10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투자를 받는 기업은 진짜 한 10% 되나요? 10%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혼자 나 혼자 비밀을 다 간직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뭐 지금 있기는 한데 그런 이제 단체가 있긴 한데요. 실제적인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은 좀 몸을 담아서 같이 가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힘든 그 진짜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려면 딱 2년 중반에서 3년 차 요때 완전 죽음의 계곡이 다가옵니다, 보통. 예,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넘기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꼭 느껴보시기 바란다. 예, 말씀드립니다. 되게 좋은 말씀 같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인 그쵸.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같이 도와줘야 되고, 뭐, 정신적인 도움이 될 사람들 필요하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 네,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바쁜 일정 와중에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향후에 생각하시는 비전, 우리 회사, 아니 뭐 회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김도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비전 간단하게 얘기 듣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저는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잘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매우,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정말. 회사가 쓰러지지 않도록 잘 떠받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에 제가 어떤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했던 답이었는데, 뭐죠? 그 존경하는 위인? 예, 위인을 이제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기 중에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 이제 헬렌 켈러라고 그 장애, 예, 온갖 장애를 다 갖고 네, 듣지도 못하고 귀한들이, 보지도 네네네. 못하고 예, 말도 못하고 이제 그분의 위인전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은 뭔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그분이 했거든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계속 평생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 예. 연결해 주고 그 끈이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예,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대표님 하시는 사업 성공하실 빌겠고요. 뭐, 저랑도 소중한 네트워크의 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터뷰 네네. 초대해 마치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